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천함수 연구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그 김두관 위원님의 토론회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심각한 지금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그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저희 연합회에서도 1차, 2차, 3차, 4차 계속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삶은 그 과거의 삶보다는 현격하게 매출이라든지 또는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인식률은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6월달에 그 조사한 결과에 보면 이런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에 장기화됐을 때 그러면 어떨 것이냐는 그런 경영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85.5%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한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그리고 23%가 아마도 그때쯤이면 폐업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왜 필요하는가, 그것은 결국 모든 경제 영역이 제대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방향인데 그 방향에서 한 부분으로 재난지원금이 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5월달에 실행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은 전폭적으로 다 환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매출도 없고 비대면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소나기같이 또는 가랑비처럼 조금이라도 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줬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한 70% 정도 조사가 됐는데요. 다만 여기서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드린다면 현금성 지원을 아까 그 재난지원금의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지영 교수님께서 현금성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카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시장이나 자그마한 곳에서는 현금밖에 받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재난지원금에 현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현금으로 소비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뭐랄까 그냥 홀딩 해놓으면 그 다음 상태가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 또 그런 사각지대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 중에 더 약한 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런 혜택에 도움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제한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우리 경기도 연구원에 유영성 연구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이 제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것들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만 쓸 수 있고 이동했을 때 경기도 가서는 또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특히 재난지원금이 지역에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방향으로 꼭 이뤄져야 하고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숙박 같은 거나 여행이나 기차 다양한 어떤 사용할 때 있어서 한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이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그런 순환적인 돈의 흐름을 좀 더 유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유난함이 좀 더 이렇게 변목이 일어났다. 그 점을 말씀드려주고 싶었고요. 이런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그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좀 사회 안전망 또는 회복력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했고 또 지자체에서 생계 뭐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무슨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했는데 이런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00년도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2월 달에 코로나가 아주 극성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이 사업이라는 게 코로나가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2000년도 1월 달, 2월 달 초반에 이 일을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공간을 또 임대 계약도 해야 하고 사전적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이나 후반기에 사업을 구상해서 1월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다 받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체계는 다 배제가 됩니다. 왜? 정년 대비 매출액을 갖고 와라, 뭘 가져와라. 그분들은 가져갈 증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일어난 거죠. 촘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혜택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의 기본적인 핵심이 아까 교수님도 마치 보편적, 무조건성, 개별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지원금들이 저희 소상공인들과 연관성이 가장 깊은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라는 구조에서 보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이제 원고에도 일부 내용이 있지만 일반 경고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속함이 있어야 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또 우리 과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비 능력을 표현하는 거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좀 갖춰져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고성이라는 것은 입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이 토론문에도 있다시피 재난안전기본법에 좀 소상공인들이 어떤 식으로도 보호책으로 들어가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과외성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 관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관리기금.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좀 만들지 마시고 그걸 또 증여하는 게 이런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 재난이라는 게 사회 재난도 있고 자연 재난도 있고 또 이런 게 두 가지가 함께 오는 상상도 못하는 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더 잉여금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 융통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사각지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서 꼭 어떤 기준을 꼭 정해서 어느 상대가 받지 못하는 그런 제한성을 만드는 게 바로 융통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서류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번에는 소상공인이면 확인서만 있으면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작년도에 사업 매출을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해서 결국에는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융통성을 좀 발휘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신속성은 다 아시다시피 긴급성, 이머전시 아닙니까? 그때는 당연히 먼저 수혈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이제 거의 저희 시간 됐으니까요. 축약한다면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다만 거기에서 현물이나 지역 제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해서 그것이 신속하게 진행됐을 때 저희가 회복력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선제적 대응을. 그 관점에서는 좀 신속하게 기재부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